얼마 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첫눈이 내렸었죠. 보통 첫눈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서 쌓이지 않는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지만 이번엔 좀 달랐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기상청에서는 1cm 정도의 적설량이라고 했었지만 그날 저녁의 기억을 되짚어보면 저녁 시간대에 들어서 갑자기 대설주의보가 발령되었고 이후 2-3시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눈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퇴근 시간과 겹쳐진 탓에 제설차 투입도 늦어졌고 그 사이에 날도 추워져서 길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덕분에 수도권 일대는 엄청난 교통난에 시달려야 했죠. 눈이 내리는 예보가 있으면 차를 운전하지 말라고 다들 말하지만 부득이하게 운전을 해야 하거나 지난번처럼 퇴근길에 갑자기 폭설을 만나서 예기치 않게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눈길 위에서도 안전하게 운전을 해서 집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몇 가지 팁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타이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타이어는 차를 노면에 붙어있을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하체 부품입니다.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타이어는 고무이기 때문에 노면 동결 온도인 4도 밑으로 내려가면 딱딱해지는 경화 현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계절용 타이어가 겨울에 쓸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한데 이 상황에서는 아무리 사계절이라 해도 고무가 딱딱해지는 걸 피할 수 없어서입니다. 윈터 타이어는 여기서 강점이 발휘되는데 고무 재질이 더 부드러운 재질을 써서 극저온에서도 부드러워 접지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꼭 눈길이 아니더라도 겨울이 혹한 날씨에서는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것이죠. 제동거리 또한 겨울의 날씨에 있어서는 윈터 타이어가 사계절용 타이어보다 더 짧게 나타납니다. 눈길 돌파에 있어서도 접지력이 사계절용이나 스포츠 타이어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장점이 큽니다. 여기서 여름용 타이어인 스포츠 타이어는 아예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봐도 무방하며 눈길에 이 타이어를 장착하는 건 자살 행위와도 같습니다. 눈길에서의 능력치를 비교하면 UHP 서머, 사계절용, 윈터 타이어 순이 되겠네요. 저희 집에서 쓰는 사륜구동 세단 벤츠 CLA45AMG에도 윈터 타이어를 사용 중입니다. 왜 사륜구동인데도 윈터 타이어를 쓰느냐,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이건 후에 더 확실하게 후술하겠습니다. 또 다른 차량인 투싼 하이브리드는 올시즌 타이어를, 그리고 제 젠쿱은 여름용 스포츠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제 젠쿱은 겨울이 되면 운행 빈도는 확실히 줄어들며 심한 영하의 혹한이나 눈 예보가 있으면 거의 타지 않습니다. 이런 폭설의 날씨에 윈터 타이어 없이 끌고 나갔다가 낙오되어서 길을 막으면 큰 민폐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윈터 타이어가 없는 상황에서 폭설을 맞으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두 번째, 실시간으로 노면 컨디션 파악. 타이어를 불문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폭설이 내려서 눈이 도로에 하얗게 혹은 슬러시같이 쌓이게 될 경우 노면과 타이어의 접지력은 일정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달라집니다. 노면과 타이어의 접지력 상태는 자동차의 제동 능력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데 그 이유는 자동차의 제동 능력은 브레이크 성능과 타이어 접지력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면과 타이어 접지 상태를 항시 파악하고 운전을 해야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뒤에 차가 따라오지 않고 기상 악화로 모두가 서행을 하고 있는 경우 한 번씩 브레이크 페달을 강하게 밟아보는 겁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강하게 밟아봄으로써 노면의 상태를 확실하게 캐치할 수 있고 지금의 접지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운전석에서 보이는 정보, 즉 눈이 쌓인 양만으로는 절대 노면의 상태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눈이 많이 덮인 노면에서 까만 아스팔트 노면으로 바뀌었을 때 얼음 부분이 없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영하권의 기온일 경우 이런 장소에 블랙 아이스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자면 저는 군 복무를 카투사로 평택 컴프리 부대에서 복무했습니다. 제 보직은 베이스 오퍼레이션, 항공운항실 근무였는데 여기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관제탑의 하위 호환 사무실로 관제탑으로 파일럿들의 항공 계획서를 보내고 알려주거나 활주로의 시설 관리도 겸하는 직책이었습니다. 자연히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상황에 마주하게 되고 게다가 평택 천안 지역 이쪽은 수도권보다도 폭설 빈도가 잦은 거 다들 아시죠? 눈이 오게 되어 쌓이거나 노면 동결 우려가 있을 때 활주로에서 브레이킹 액션 테스트, 즉 BAT를 실행했었습니다. 이 BAT라는 테스트는 거창하게 설명할 요소는 없는 게 측정 기계를 차에 달고 40km 정도의 속도로 가다가 강하게 제동하면 기계는 얼마나 노면이 미끄러운지 수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수치를 바탕으로 노면의 컨디션을 적어서 파일럿들에게 노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BAT 테스트였죠. 마찬가지로 운전을 하면서 BAT 테스트 비슷한 동작을 하는 거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노면 상태의 파악은 눈길 운전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제동거리 확보. 평소 많은 노면, 빗길 운행 때보다 충분한 제동거리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번 내용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차간 거리를 더 확보하고 브레이킹 타이밍을 조금 더 일찍 가져가야 합니다. 아무리 윈터 타이어라고 해도 블랙 아이스 같은 빙판에는 속수무책입니다. 눈길 사고 유형 중 가장 많은 유형이 제동거리를 맞추지 못해서 앞에 서 있는 차량에 그대로 갖다 박는 경우입니다. 많은 노면 기준으로 제동거리를 잡는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큽니다. 참고로 여기서 ABS에 대한 의문이 드실 텐데 ABS를 맹신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BS가 있어도 극저속의 속도에서는 바퀴가 잠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극저속으로 바퀴가 움직이고 있으면 ABS 모듈은 휠 스피드가 0이라고 인식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제동을 걸어버리면 ABS는 차가 정지해 있다고 오해해서 브레이크 페달을 절대 풀지 않습니다. 간혹 눈온 내리막길에서 ABS가 있는 차들도 휠락에 걸린 채 미끄러지는 광경을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네 번째, 풀타임 사륜구동은 만능이 아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시고 지금도 그러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풀타임 사륜구동에 대한 맹신입니다. 요즘은 굳이 SUV가 아니더라도 승용차, 세단 중에서도 사륜구동 옵션이 장착되어서 나오는 차들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 겨울에 눈이 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폭설을 한두 번은 만날 수밖에 없는 한국의 기후 특성상 사륜구동 차들의 인기가 높고, 세단에도 옵션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편이죠. 실제로 사륜구동 차량은 눈길에서 오르막 등판 능력이 다른 전륜 후륜구동 차들보다 좋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맹점이 있습니다. 오르막길로 언덕을 올라갔다면 결국은 반대로 내려와야 됩니다. 눈이 덮여있거나 빙판에 친 내리막길을 내려오는 과정에서 브레이크에만 발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사륜구동이라 하더라도 사륜의 장점을 살리지 못합니다. 즉, 브레이킹에 있어서는 사륜구동의 이점을 살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접지력을 살려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사륜의 장점은 엔진 파워가 연결되어 있고 바퀴가 굴러갈 때만 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변속기의 수동 모드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최대한 낮은 기어를 사용해 엔진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최대한 제동 없이 엔진 브레이크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본격적 오프로드 주행이 가능한 사륜구동 SUV들의 장점이 드러나는데, 4L 모드가 있는 경우 이용하면 안전하게 눈길 내리막을 내려올 수 있습니다. 자동차로 치면 엄청 큰 힘의 종감속 기어비를 걸어서 강한 엔진 브레이크를 유도,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것 없이 핸들 조작만으로 내리막을 내려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SUV에 4L 모드가 있다면 폭설의 내리막 등방 상황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좋겠죠. 랜드로버, 지프 같은 본격적 오프로딩을 표방하는 차량에는 거의 달려있고, 기아의 모하비에도 4L 모드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4L 모드를 넣는 것마저 귀찮다면 차량 내에 이렇게 생긴 버튼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Hill Descent Control, HDC라고 하는 경사로 주행 보조 기능인데, 내리막길을 사용하면 저속을 유지하며 차가 알아서 각 바퀴에 자율적으로 제동을 걸어 내리막길을 내려와주는 아주 똑똑한 기능입니다. 갑자기 눈이 내릴 때 눈이 덮여있는 경사가 급한 골목길을 사용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내리막길을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랜드로버 차량들에 장착되어 있고 지프사의 차량에도 장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산 차량 중에서는 렉스턴과 기아 타스만에 장착되어 있고, 타스만의 경우 HDC 작동 중 단계별로 속도 설정까지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실외 주차 시 지붕에 덮인 눈 치우기. 이걸 그냥 지나치고 운행하는 경우를 눈이 온 날 많이 보았습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들이야 다 주차장이 지하로 만들어지지만 아직 실외에 주차하고 실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지붕에 쌓인 눈을 안 치우고 그냥 출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뒤따라오는 차의 안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급제 동시에 눈 더미가 앞으로 쏠려서 시야를 막아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리창에 낀 성에도 사전에 제거하고 출발하셔야 되는데, 아주 오래전에 모 TV 광고에서 출근길에 차 유리가 얼어붙어 있자 뜨거운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와서 부어버리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절대 이 방법을 따라하시면 안 되는 게, 유리가 급격한 온도 변화로 금이 가거나 깨질 수 있습니다. 그냥 정석대로 히터를 차 안에 세게 틀고 안 쓰는 카드로 살살 긁어내고 출발하는 게 답입니다. 위 팁들과는 번외로 워셔액의 경우도 겨울철에 강원도 스키장을 자주 다니신다면 겨울용 여수액으로 바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워셔액을 써야 할 때 얼어서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겪어봐서 그랬다는 건 아니고. 이번 겨울도 추운 날씨가 많을 예정이고, 첫 눈치고 많은 눈이 온 것으로 봐서 다시 많은 양의 눈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폭설 예보가 있으면 운전을 되도록 하지 않는 게 답이긴 하지만, 부득이하게 차를 끌고 나간다면 위의 팁을 지켜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